보통 수요일 날인가 5시부터 8시까지는 할 수 있죠. 그래서 9월달에 그렇게 좀 한 달간 했으면 해서. 한 달간은 수요일 지금 진도 좀 안 맞으니까 조금 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8시간, 9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의 5시간 조금 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어서, 수요일 날은 쭉 이렇게,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쭉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못 듣는 분들은 인강이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쵸? 그 이제 원장님한테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밴드에다가 이 원장님을 조금 상의해서 밴드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밴드 가입 안 돼 있는 사람 없죠? 쓰면 안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칼도 X 분석도 못 읽으셨겠네? 자, 우리가 파레토 최적하고 칼도 X 기준, 파레토 기준하고 칼도 X 기준 이야기 했었죠. 파레토 기준은 어떤 사람에게도 피해가 안 가야 돼, 이 정책으로. 그런데 칼도 X 기준은 피해가 좀 원자력을 건설했어요. 그러면 이익 보는 집단도 있고 손해 보는 집단도 있겠죠. 근데 파레토 조건으로는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손해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칼도 X 기준으로서는 이 사람들이 뭐 해주면 돼? 수익을 본 사람들이 보상해주면 돼. 보상해주는 값이 이쪽이 수익이 훨씬 더 크면 보상해주고도 남겠죠. 그러면 어떤 정책을 시도해도 된다는 게 칼도 X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하려는 BC 분석은 어떤 것에 입각했다? 칼도 X 기준에 입각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322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번에 정책 분석 기법에서 칼도 X 기준은 전통적인 비용 편익 분석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대안들을 이렇게 비교 평가할 겁니다. 비교할 겁니다. 대안들을 비교 평가할 겁니다. 대안들을 비교 평가할 때 A 대안이 비록 뭐 하는 사람,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이 충분하다면 가능하고, B 대안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대안들이 칼도 X 기준을 넘기면 뭐가 된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파레토 기준으로 하면 손해를 끼치면 대안을 나올 수 없으니까 그 대안을 마련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대안을 세우는다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기준이 보다 칼도 X 기준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BC 분석을 그냥 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BC 분석 하겠습니다. 비용 효과 분석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BC 분석만 나오니까, 비용 편익 분석만 나오니까, 비용 편익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만 좀 잘 알면 좋겠죠. 그래서 먼저 비용 효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A안, B안, C안 이런 거 할 때 비용 효과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4페이지. 보통 이제 비교 평가에서 보통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뭐가 작용한다? 비용 편익 분석하고 비용 효과 분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한번 해봅시다. 혹시 어디 좀 읽어보시면 되냐면, 오늘 알아드린 거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그래서 그냥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거기다 가져와봤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10페이지 보면 비용 효과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제 사례를 거기다 넣어놨죠. 실제 사례를 거기 길동과 영희에서 실제 사는 곳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거기서는 뭘 할 것인지, 소방서를 북쪽에 설치할 건지 남쪽에 설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북쪽에 설치한다 A안, 남쪽에 설치한다 B안, 뭐 이런 걸 가지고 뭘 알아보는가? 비용 효과를 알아보는 거. 그렇죠? 자, 그건 선생님들 읽어보시기 바라고,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14페이지 보니까 거기 비용 편입 분석의 의의부터 봅시다. 비용 편입 분석은 정부 정책, 사업이나 프로젝트 또는 공적 프로그램 등에서 경제성에 입각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분석 도구다. 그런데 대체로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뭐해서 분석한다? 환산해서 분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미래 가치를 언제로? 현재로 환산해서 분석한다. 그래서 보통은 현재 가치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비용 편입 분석은, 자, BC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역사에서 보니까 어디서부터 사용했대요? 프랑스에서 1844년 교양건설에 사용했고, 미국은 답은 보니까, 방가로 답은 보니까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여기서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 홍수조절법에서는 명문화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한 글씨만 좀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지문으로 나오는데 이런 걸 틀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315페이지 보니까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분석에는 정책을 결정할 때, 결정하기 전에, 그쵸? 분석 기법으로 뭘 사용한다? BC 분석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지역규정 발전 영향분석 전부 다 정책 분야, 거의 대부분 정책 분야에서 뭘 활용한다? BC 분석 활용한다. 그렇죠? 자, 그다음, 자, 거기 특징으로 보니까 개별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국민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가치로 표현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여기는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용적인 것도 포함되고, 비용은 기회비용입니다. 여기다 비출 비용은 뭐라고요? 기회비용입니다. 그 다음 편익은 소비자 잉여 개념입니다. 활용한다. 그 다음 형평성 같은 분배적 가치가 아닌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 아까 우리가 어떻다, 얼마나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야. 무조건 비용부터 효과가 가장 좋은 것만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다시요. 비용은 뭐라고요?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 뭡니까? 자, 우리 쌤 학교 다닐 때 얼마 들어갔어요, 돈이? 1년에. 우리 쌤 대학교 다니셨죠? 1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뭐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비용은 직접 비용이에요. 이 수업료 내고 뭐 내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1,000만 원이냐면, 기회비용은 쌤 학교 안 다니고 회사에 다녔으면 또는 아르바이트 했으면 벌 수도 있는 돈 있죠. 그러게 만약에 회사에 다녔으면 연봉이 2,000만 원은 받았다 합시다. 더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럼 결국은 이게 기회비용이니까 이걸 포함해서 얼마 비용이 든 거야? 대학교 1학년 다니는 것을 3,000만 원이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비용, 이럴 때 비용. 그러면 여기에 소방서를 안 세우고 비용원을 세웠으면 우리가 늘어날 수 있는,
만약에 이게 기회비용일 때는 만약에 소방서를 세워놨으면 1년 후면 그 소방서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돼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 비용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의자는 소비자의 잉여입니다.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익 같은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전반적인 것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기 절차가 쭉 있는데 절차 가번, 나번, 다번. 일단 이제 분석 대상을 인식하고 나에는 분석의 범위와 분석 기간을 결정하고 그다음 다번 보니까 비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금 지출 아닌 실질적인 비용으로 기회비용을 사용한다. 이때 매몰 비용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편익은 현금적 편익이 아니라 실질적 편익만 합니다. 소비자 잉여. 그러면 저 소방서를 건립했다 또는 경찰서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화폐적 가치로 돈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편안함을 얻었어. 그것도 일종의 편익이 들어갑니다. 꼭 화폐로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측정이 곤란한 경우는 잠재, 그 가격을 우리가 측정하기 곤란하잖아. 그럴 때는 무슨 가격을 사용한다? 잠재 가격을 활용한다. 자, 즉 비용 편익 분석은 재원에 대한 잠재 가격 측정 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도 있다. 우리가 잠재 가격을 할 때 실제적 가격을 다 반영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냥 잠재적으로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올림픽 봐봐. 부산 엑스포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으로 들어온 거 있지만 이 한국이란 나라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얼마치의 효과가 있을까요? 홍보 비용이? 한국을 이렇게 널리 알리는 거. 부산을 널리 알리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 거 그냥 잠재 가격으로 해서 어느 정도다. 그러면 거기 발표된 가격들은 실제로 그걸 재봤겠어요? 얼마다? 재본 게 어디가 있어. 그쵸? 그냥 잠재 가격으로 환산해서 그냥 뭐 3조 이익이 있을 거다, 뭐 10조 이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2002 월드컵 열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해외 사람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알림 비용, 이런 것들이 얼마일 것인가. 또는 뭡니까? 결승전, 상황 진출이죠. 상황 진출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거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 가격들은 잠재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 가격, 실질로 이제 진짜로 이렇게 하는 가격이 존재한다면 그런 것을 왜곡할 수도 있어, 없어? 왜곡될 수도 있겠죠. 그런 말입니다. 자, 편익과 비용을 가능한 한 뭘로 그런데 환산해?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리를 놓거나 무슨 정책을 했을 때 일단 만약 이용료가 얼마에서 얼마 돈을 벌겠다. 그렇죠? 관광을 이를테면 무슨 랜드를 만들었으면 여기 들어와서 돈 쓰는 걸로 얼마 벌겠다. 그러면 그게 이를테면 3천억이라고 그래요. 3천억 플러스 꼭 뭘 합니까? 우리 고장 홍보비 얼마, 이런 홍보에 있어서 나오는 편익 얼마 이렇게 붙여놓죠. 그런 식으로 화폐 가치를 꼭 환산한다고. 사실 이거 얼마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잠재 가격으로 대충 해서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해버리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 그다음 마번 사용될 사회적 할인율 결정과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화한다. 여기부터 이제 조금 보셔야 돼. 현재 가치, 그렇죠? 그럼 모든 사업을 뭘로 하냐면 현재 가치, 모든 편익이나 비용을 뭘로 바꾼다? 현재 가치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현재. 그다음에 여기는 1년 후, 2년 후, 또는 쭉해서 N년 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전부 다 뭘로 바꿔서 대안들을 비교하냐면 현재 가치로. 그렇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비용은 C0 이렇게 할 수 있겠고 C0, B0. 그다음 1년 후에는 비용이 C1, C2 이렇게 비용 B1 이렇게 들겠죠.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이것들을 다 뭘로 한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자, 뭔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100만 원은 1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 지금 100만 원은 1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 지금 100만 원하고 1년 후에 100만 원이 같겠어, 다르겠어? 자, 지금 100만 원은 1년 후에는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가치가 되겠죠. 그러면 자, 지금 100만 원은 이걸 조금만 달리 변형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100 플러스 1 플러스 R만큼 되겠죠. 100만 원 플러스 100 플러스 R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죠. 10%라 그러면 1년 이자율이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은 1년 후에는 110만 원이 되겠죠. 거꾸로 1년 100만 원짜리는 1년 후에 100만 원은 지금의 100만 원과 같겠어, 다르겠어? 지금에는 얼마라고 해야 되겠어? 100만 원이면 지금의 100만 원이 그 1년 후에 100만 원 지금은 얼마야? 10%면 다시 지금 100만 원이 1년 후에 110만 원이죠. 10%라고 그러면 그렇죠? 그럼 110만 원이면 지금 그러면 1년 후에 100만 원이야. 1년 후에 100만 원을 갖고 있다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몇만 원이겠어? 이자율이 10%면. 지금 얼마일 때 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어? 90 몇만 원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1 플러스 R로 나누면 되겠죠? 여기 10%니까 1.1을 100만 원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누면 1.1을 100만 원으로 나누면 얼마야? 100만 원 나누면 잠깐 1.1 맞나? 1.1 맞잖아. 1 플러스 R을 100만 원을 나눠야 되겠죠? 2로 나누면 50이고 그쵸? 그 다음 1.1로 나누면 얼마야? 쌤 얼마 나왔어? 90만 9천 원. 그러면 지금 자 90만 9천 원 갖고 있으면 1년 후에 100만 원하고 똑같죠? 자, 다시 한번 봐봐. 쌤, 나 100만 원 꽂아. 지금 이자율이 10%야. 내가 1년 후에 100만 원 갚을게. 그럼 쌤, 타당하다고 생각해? 쌤, 말도 안 되잖아. 1년 후에 그 똑같은 원금 갚으면 내가 왜 빌려줘? 당연히 1년 후에는 얼마 갚아야 돼? 지금 110만 원 갚아야 돼. 그러면 1년 후에 110만 원 지금 뭐 같단 말이야? 100만 원이랑 같단 말이잖아. 그러면 자, 올해 100만 원어치 이득이 나오고 내년에 1년 후에는 110만 원어치 이득이 난다면 사실은 같은 이득이란 소리지. 그렇죠? 근데 모든 자, 소방서를 하고 1년만 쓰다 맙니까? 2년, 3년, 4년, 5년 계속 씁니까? 계속 쓰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댐 만들거나 도로 건설하거나 이 공항 건설하거나 다 1년만 쓰고 말 거야? 계속 쓸 거야? 계속 사용하고 그 편익도 1년치만 나와. 2년, 3년 계속 나와. 1년, 2년 계속 나오죠. 비용도 계속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공항을 질 건지, 그쵸? 여기다 병원을 질 건지, 뭐 이를테면 여기다 이제 소방서 할 건지 병원 질 건지, 국립병원 질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소방서 했을 때 편익이 쭉 있겠죠? 이거 10년, 아까 그래서 기간을 정한 거야. 이거 10년짜리라고 생각, 보통 10년은 말로 안 되지만 20년이겠지만 뭐 10년이라고 해봅시다. 20년 합시다, 20년. 20년 동안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걸 지어야 될지 결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당연히 어떻게 결정하겠어? 이들을 다 뭐 10년씩 하는데 이 소방서는 갈수록 뭐 한단 말이야. 더 효과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거고 지금은 적지만 효과가 2년, 3년 되면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기후가 조금 요즘 뭡니까? 지구환경 변화 때문에 굉장히 기후가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계속 효과가 더 나올 거고 병원은 거기에 비해서는 꼭 효과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지금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거고
그럼 지금은 비록 뭐하지만 여기가 비용 효과로 비용 편입 분석해 보면 이게 낮겠지만 미래까지 다 합치면 이게 높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면 돼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용들 전부 현재로 반원한단 말이야. 여기 100만 원, 110만 원 이건 그러면 이 100만 원짜리를 여기 봐봐. 여기 비용이 100만 원 들고 현금 이 수익도 100만 원이야. 여기 100만 원 들고 수익도 110만 원. 뭐 이러면 이 100만 원 아까 90만 9천 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를 현재로 바꾸면 90만 9천 원이 들고 100만 원이 편익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같이 순수하게 10만 원의 이익이 아니라 100만 원 90만 9천이니까 9만 1천 원의 이익이라는 거죠.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병원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1년 후에 들어간 비용이 있겠죠. 이런 걸 다 현재 가치로 바꿔서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어떤 것이 더 나은가를 측정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뭘로 바꾼다는 거? 현재 가치로 바꾼다. 그럼 현재 가치는 뭘 사용한다? 할인율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자, 아까 현재 가치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여기 값은 BO 플러스 C, BO에서 뭘 빼는 거야? C를 빼는 것이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도 되고, 좋아. 현재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 present value. 현재 가치 생각하면 BO, CO죠.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 B1에서 C1을 빼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빼야 되는데, 이걸 뭘로 나눈 값이라고 그랬어. 아까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100만 원, 90만 9천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둘 다 뭘로 나눠야 돼? 1 플러스 R로. 그쵸? 그 다음 세 번째는 뭘로 나누겠어? 그럼 세 번째는 이걸 이렇게 쭉 2년 후에는 다시 1 플러스 R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2, C2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2년 후니까 이자율이 2배잖아. 2년 후는. 그쵸? 2년 후는 2를 제곱해야 되겠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되니까 그 표로 이야기될 수 있겠어 없겠어? 316페이지 현재 가치 기준에서 A는 1 플러스 이자율 여기는 I라고 나오는데 R 똑같은 개념입니다. R의 몇 승? N승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만 해석 좀 잘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 가치는 높겠어 낮겠어? 여기 분모가 크면 클수록 전체적인 이 가치는 떨어지겠어? 아니면 높아지겠어? 100을 1로 나눌 때하고 2로 나눌 때 어떤 것이 더 크게 작용합니까? 이잖아. 그럼 이게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가치는 떨어지겠죠? 다시 한번 해봐. 쌤 아까 10%였죠? 근데 20% 높이면 훨씬 더 액수가 줄어들겠죠? 여기 110만 원을 100만 원의 가치가 훨씬 더 떨어질 거 아니야. 여기 계산식에서도 나오잖아요. 거기 현재 가치가 A에다가 이건 상수니까 놔두고 A에다가 어떤 거라 그랬어요? A 곱하기 1 플러스 R에다가 1이니까 여기 분모가 높으면 전체적으로 분모가 커지면 그 현재 가치 전체 덩어리는 어때?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A 사업은 장기적이야. A안은. B안은 굉장히 단기적이다. 또는 뭐 이렇게 되면 A안은 장기로 갈수록 이득이 되는 사업인데 이자율이 커. 그럼 장기로 가는 것들은 뭐가 되겠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가치가 적어지겠죠. 그걸 써져 있어요. 거기 봐봐. 할인율이 높아지거나 할인 기간이 길어진다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값이 뭐해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야. 그럼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겠어? 낮게 평가되겠죠. 그럼 채택이 되겠어, 안 되겠어?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되겠죠. 이 개념만 이해하면 돼. 이 개념만. 여기서는 이 개념만 이해하면 돼. 이 개념 이해됐어요? 이게 실제로 문제로 좀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을 많이 틀리고 이해가 잘 한단 말이야. 이게 지금 이해만 하면 돼. 자, 이 공식. 여기 1 플러스 R에다가 몇 승이었어? N승이니까. 어쨌든 분모가 커지면 좋겠어, 안 좋겠어? 현재 가치는 분모가 커지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쵸? 그래서 분모가 커지면 안 좋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면 뭐가 되겠어? 현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자, 우리가 정책을 대안을 설정할 때 이자율이 높거나 뭐가 되면 할인율이 높거나 기간이 길어지면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기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는 할인율이나 기간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이거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야, 쌤. 그래서 6번, 7번, 8번도 다 같은 말이야, 쌤. 거기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하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타난다. 6번 그렇게 돼 있죠. 7번, 할인율이 인상되는 경우 편익이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발생하는 단기 투자 사업이 유리하겠죠. 할인율이 높으면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현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할인율이 인하되는 경우는 이게 적어졌어. 이게 적어졌으면 현재 가치는 높아졌다는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방금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장기 투자 사업이 유리하겠죠. 그쵸? 자, 됐습니다. 그냥 이 관계만 알아도, 이 관계만, 반비례 관계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 현재 가치로 바꿨을 때. 이거 이해하는 게 좀 힘든데. 이해가 됐어요? 다른 건 다 그냥 읽어서 맞출 수 있는데 이 관계는 시험 문제 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교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어요. 3가지 방법. 비교는 비용 편익 분석을 이제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해서 현재 가치를 구했어. A 사업의 A 대안의 현재 가치 얼마? B 대안의 현재 가치 얼마? 이게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어떤 대안들을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건지 또는 뭐 할 건지 어떤 대안을 선택할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3가지 방법이 있어. 그래서 거기 이 317페이지에 순현재 가치법하고 비용 편익비하고 내부 수익률이 있어. 자, 그다음 내부 수익률. 이것도 중요해요, 쌤. 이것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비용 편익비. 이 3가지 방법이 자 뭐가 된다? 대안을 선택하는데 결정된다. 자, 그러면 이건 간단해요, 쌤. A 사업의 PB가 현재 가치가 100억이야. 현재 가치법으로 해보니까 비용이 1,000만 원 드는데 편익이 1,000만 원인데 비용이 900만 원이야. 1,000억이고 900억이야. 그럼 100억의 이득이 있죠. 그래서 B사업은 PB가 50억이야. 그럼 어떤 걸 선택할까? 다음 C사업은 PB로 바꿨더니 마이너스가 나와. 마이너스 50억이 나와.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이 사업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사업은 해도 되겠죠. 근데 이 두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없어. 돈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어? 두 사업 중에서는. 이게 순현재 가치야, 그냥. 아까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바꾼다? 비용이나 편익을 뭘로 바꾼다 그랬어? 현재 가치로 바꾼다 그랬죠?
그러면 순위 현재 가치라는 건 비용의 편익에서 뭘 뺀 값이야? 그렇죠. 이건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잖아. 아까 모든 편익에서 모든 비용을 뺀 값이죠. 여기 들어간 모든 비용이 편익에서 여기 있는 모든 편익을 뺀 값이죠. 이게 순현재 가치야. 이해됐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봐. 내부 수익률법은 이런 거야. 쌤, 봐봐. 자, 내부 수익률은 자, A안, B안, C안이 있는데 A안은 10% 수익률이나 B안은 7%야. C안은 3%야. 그렇죠?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5%야. 그러면 우리 쌤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어? 일단 시사업은 하려고 하겠어. 해봐야 3% 이익인데 그냥 은행에 넣어놓지. 5%나 되는데. 내부 수익률을 로라고 불러요. 로라고 이렇게 써. 그걸 10%, 7%, 3% 이럴 때는 뭐 한다? 당연히 뭐 하겠어? 이것보다는 높은 사업을 선택하지. 이거 사업 선택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그럼 여기는 당연히 선택하겠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돈의 제한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A안은 선택하겠죠, B안보다는. 왜? 10%니까. 순현재 가치, 비용 편익 비율은 뭐냐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하고 똑같은데, 이제, 문만 다르면, 뭐분해? 비용분해. 비용분해, 모든 비용분해 편익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재의 어떤 거, 미안해. 비용분해, 현재에 뭘 한단 말이야. 편익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현재로 가치로 나누는 거야. 그럼 이것은 무엇보다 커야 되겠어? 1보다 커야 되겠죠. 아까 여기는 어떻게? 현재 비용을 현재 편익으로 뺀 값은 여기는 0보다는 커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현재 가치로 순현재 가치로 표현했을 때 여기가 100억 이 편익이 100억인데 비용이 10억이다. 그럼 90억이 순현재 가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순현재 가치가 90억일 때는 해야 되지만 뭐가 나오면? 아까 마이너스 50이 나오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잘 봅시다. 여기는 비용은 100이야. 근데 여기는 110이야.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여기는 비용이 100인데 90억이야. 100억인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손해보잖아. 근데 여기는 어때? 0.9죠. 이건 0.9니까 0.9는 해서는 돼, 안 돼? 최대한 100일 때 100일 것까지는 또이또이 된 거죠. 이윤하고 편익하고. 그러면 어때? 그 이상이 돼야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1 이상이고 여기는 뭐 이상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0 이상이어야 된다. 여기는 내부 수익률은 어떨 때 한다? 그렇죠. 시장 이자율보다 높을 때 수익률이.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이거 한 번만 잘 봅시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기 봐봐. 어떤 사업은 큰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적은 사업이 있어. 자, 여기 한번 내부 수익률도 다 포함해서 이 두 가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잘 봅시다. 자, 내부 수익률부터 먼저 말해서 이걸로 말할게요. 만약에 여기 비용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만약에 어떤 것이 돼 있다. 여기 전체가 적은 사업이야. 적은 사업. 전체가 적은 사업이어서 내부 수익률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부 수익률로 10% 아까 A안, B안은 5%, 시장 이율이 3% 이렇게 합시다. 그럼 둘 다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10%는 이만한 사업이야. 이만한 사업의 10%야. 근데 5%는 이만한 사업, 내부 수익률이, 이만한 사업의 내부 수익률이 5%니까 이 정도야. 그럼 크기로 보면 사실은 어디가 더 커? 여기가 더 크죠. 10%, 5% 하더라도 워낙 큰 사업이니까 5%만 나오면 어때? 굉장히 크죠?
여기는 10% 나오면 적은 사업이니까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 수익률을 한번 봐. 이거고 이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 여기는 뭘로? 비율로 따지니까 적은 사업이 만약에 3이 됐다고 그래봐. 비용분의 편익. 그래서 100억짜리인데 만약에 30억 뭐니까 이 3이 됐다면 30억을 냈는데 90억의 편익이 나왔어. 그럼 비용분의 편익은 3 맞죠? 근데 봐. 1000억짜리를 했는데 1000억을 사용했는데 2000억이 편익으로 남았어. 그럼 B로 말하면 얼마야? 1000억 비용에 2000억 편익이면 2죠. 그러면 이 A안은 3이었고 B안은 뭐였어? 2였죠. 그러면 비용 편익 분석으로 하면 A안을 선택해야 되겠죠. 3이니까. 근데 수년제 가치로 하면 여기는 1000억이나 되고, 그렇죠? 여기는 잘해야 얼마야? 60억밖에 안 되죠. 그러잖아. 90, 30억이고 비용 30억, 90억 편익이고 여기는 1000억에 2000억 편익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뭐가 됐더라도 아무리 비용이 크더라도 비용이 큰 사업은 비율로 따지면 적을 수도 있겠죠. 그 문제를 선생님 여기 봐봐. 이 323페이지 37번 문제 봐봐. 37번 문제. 그 강남구, 동작구, 성북구 크게 나온 거. 그럼 선생님 수년제 가치로 하면 강남구에 세우면 얼마야? 15억이죠. 그쵸? 편익이 90인데 비용이 75니까. 그 다음 동작구는 90인데 60이니까 30억이죠. 그 다음 성북구는 편익이 36인데 비용이 20억이니까 16억이죠.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어? 동작구를 선택한 게 제일 낫죠? 근데 위에 읽어보니까 대안들 중에 서울시장이 성북구를 선정했대. 어디를 선정했다고? 성북구를 신청했죠. 그러면 수년제 가치로는 안 했다는 소리죠. 그럼 비용 내부 수익률은 몰라요. 내부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수년제 가치로 비용 편익 비율로 하면 강남은 비용 편익 비율로 하면 비용이 75고 90이니까 1.5 나오고 동작은 60인데 90 나왔으니까 미안해. 강남은 1.2 동작은 60분의 90이니까 1.5 성북은 20분의 36이니까 1.8 그럼 뭘로 나왔겠다? 비율로만 따지면 강남은 1.2 비용 편익 비로 하면 1.2 그 다음 거기 동작은 1.5 계산해보면 나와요. 그 다음 어디는 성북은 1.8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요? 이걸로는 비용 편익 비로는 당연히 성북 선택하겠죠. 그런데 수년제 가치로는 당연히 거기 강남 선택해야 되겠죠. 30억의 이익이니까. 그렇죠? 수년제 가치로 하면 비용분의 편익을 빼는 거니까 강남이 아니라 동작. 그렇죠?